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알랩 에이색 분석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공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약간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해킹을 하는 과정을 좀 상세히 보여드릴지 아니면 해킹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전해드릴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해킹을 접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좀 해킹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들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알랩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 적혀있는 업무들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참 많고요. 근데 회사 보안상 제가 좀 다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곳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악성 샘플 분석 및 홈페이지 업로드 업무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평일마다 출근을 해서 악성 샘플을 하나 받는데요. 악성 샘플 하나 받아서 각종 툴을 이용해서 그 악성 샘플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공격자의 서버는 어떻게 되는지,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한 뒤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 올리고 왔는데요. 같이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종류는 트로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운영체제는 가려져 있지만 윈도우스에서 작동하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유입 경로는 이메일을 통해 전파된 악성 코드였고, 공격 기법은 해킹 기법 중 하나인 인젝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향도는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 파일을 실행했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드랍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보여서 제가 홈페이지 저런 식으로 게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랑 실행후 증상, 파일 생성, 프로세스 생성 로그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가 저런 식으로 적어 두었고요. C2 서버라고 해서 공격자의 서버를 CH 서버, C2 서버라고 하는데요. 저기서 악성 샘플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그런 사이트의 IP 주소를 조사해서 제가 저렇게 적어두기도 합니다. 이외에 알랩 시큐리티 이머전시 센터라고 해서 저희 에이색 블로그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이 팀의 팀원분들이 작성하신 글인데 악성 코드들은 친절하게 고급 언어 C 언어나 자바로 쓰여 있지 않아요. 기계어로 쓰여 있는데 그 기계어로 쓰여 있는 것을 고급 언어 수준으로 핸드레이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런 식으로 적어둡니다. 그래서 만약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코드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이색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해킹이라는 것을 안 해봤으니까 용어적으로도 당연히 접근이 어려웠을 거고요. 근데 해킹을 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해킹이라는 것은 물리적 해킹과 비물리적 해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 해킹보다는 오늘은 비물리적 해킹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왜 물리적 해킹은 다루지 않느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옆에 친구가 노트북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럼 그걸 몰래 훔쳐볼 수 있겠죠. 몰래 훔쳐보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텐데 그런 것들이 물리적 해킹이 나서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딱히 궁금해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물리적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해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종류가 갈리긴 해서 이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킹은 여러분들이 만약 선의로 쓰인다면 많이 들어본 정보 보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보안 전문가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해커분들은
업무를 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들의 이론이 많이 쌓이고 실력도 쌓이고 명예도 쌓이는 반면에 만약에 해킹을 악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크래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래킹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크래커가 돼서 블랙해커, 즉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시면 경력이 단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킹을 배워 나가게 되신다면 지향해 나아갈 바는 당연히 화이트 해커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해킹이 뭔데 대충 알았으니까 분야 좀 말해줘 라고 하실까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해킹의 분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왔는데요. 우선 웹 해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웹사이트 해킹하는 겁니다. 뭐 아이디 비밀번호 빼고 DB 접근 권한 획득해서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웹사이트 해킹이고요. 혹은 포렌식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을 할 시에 그 로그 정보가 항상 남거든요. 여러분들이 안티 포렌식 기법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항상 잔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들을 모아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경로로 다운로드를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게 포렌식 분야에서 하는 일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포렌식을 한다면 그냥 보안 회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김앤장과 같은 회사에서도 이런 실력자들을 뽑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울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스템 해킹이랑 암호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두 분야는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두었는데 그 이유가 리버싱이랑 좀 맞닿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주황색으로 칠해두었어요. 시스템 해킹은 취약점을 타겟팅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거고요. 암호학은 그냥 말 그대로 암호학문인데요. 이것 자체로 해킹 기법이라기보다는 다른 해킹 분야들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수단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해킹을 하게 된다면 암호학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리버싱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인데 뭐 게임 핵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리버싱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프로그램 변조, 뭐 크랙 버전, 윈도우즈 크랙 버전, 포토샵 크랙 버전 이런 것도 리버싱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악성 코드 또한 분석할 때 리버싱이라는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컴파일을 하게 될 텐데 컴파일을 하면 어셈블 과정까지 거쳐서 그것이 기계역, 이진 코드로 남잖아요. 0101 이런 식으로 남는데 그런 식으로 남는 소스 코드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어셈블리어 수준으로 변환한 뒤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루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루틴을 실행하는 건지 원래 소스 코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리버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변조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진 코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조가 가능한 거죠. 밑에 사진들은 이제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툴들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툴들이라 한번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쭉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해킹 뭔가 이진 코드고 뭐고 핸들이고 뭐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저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해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꾸준함이 중요하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컴파일 오류나고 실행 오류나면 그냥 컴퓨터를 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킹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지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있는데 왜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또한 마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내심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CS 지식도 조금 필요하면 그때그때 배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해킹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여러분들이 정보 보호를 하는 정보 보안학과에 진학을 하셨다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면서 해킹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공부해?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걸어온 과정이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기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검색을 해야겠죠. 구글이나 유튜브에 해킹이 뭔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해킹 분야가 파악이 될 거예요. 해킹 분야를 파악하면 어떤 분야를 먼저 배워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킹 분야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 있는 해커가 된다면 결국 모든 분야를 찍먹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분야를 선택을 했다가 지루함만 느끼면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게임에 관심이 있었는데, 악성 코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웹사이트 해킹에 관심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첫 번째 해킹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신 뒤에 저는 사실 입문서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근데 입문서 사실 500쪽, 1000쪽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께서는 입문 강의나 퀴즈 위주로 프로젝트성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림핵이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요. 이 사이트는 정말 아무것도, 해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강의를, 무료거든요. 무료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서 추천드립니다. 또는 이런 과정들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좀 해킹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해킹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저희 홍익대학교에 해킹 동아리가 IHH라고 하나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가 좀 더 해킹 심화 지식을 얻고 싶다면 해커 양성 프로그램 BOB라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보안 분야 인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킹과 개발의 차이점과 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사실 차이가 많다면 많고 접점이 없다면 없는 분야인데, 두 분야를 동시에, 저는 당연히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니까 개발도 해보고 해킹도 해봤는데 두 분야를 동시에 학습했을 때 얻는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해킹과 개발이라는 분야가 완벽한 분리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경험도 중요하고 인적 네트워크 중요하겠죠. 통합적 지식도 중요할 거고 검색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창의성이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프로젝트성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순간순간 코드 한 줄이라도 쳐보는 것이 공부 효율이 좋다는 말이고요. 해킹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되게 분석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분석하고 변조하고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인내력이 많이 필요해요. 인내력이 필요하고 이론 위주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지식을 모른 채로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어요. 나 컴퓨터공학과 아니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네, 컴퓨터공학과 아니야. 해킹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CS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꾸준함과 인내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CS 지식 필요하다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2학년 수준의 CS 지식, 컴퓨터공학과 2학년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 문과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다른 학과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CS 지식에 대한 강의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라오기만 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나중에 삽질하는 데 방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외부 사다리 걷어차기랑 내부 사다리 걷어차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마 외부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약에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개인주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정보를 얻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정보를 남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태도나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혹은 해킹하는 학생들, 프로그래밍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1학년 초반에는 약간 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알고리즘 잘하고 프로젝트 많이 해보면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 혹은 해커가 돼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부 사다리 걷어차기, 남들과 협력하는 것, 정보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 느끼지 말고 좀 활발히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외부 사다리 걷어차기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내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사다리 개념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철학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태도 측면에서의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혹은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된다면 그 성취를 이루게 해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인들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되었냐면 개발 공부를 할 때는 프로젝트성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해킹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개발 공부 때처럼 프로젝트성으로 뭐 CTF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어보면서 해킹을 학습해 나아갔었는데 그게 사실 삽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론 위주로 학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 속도 훨씬 빠른 것 같고요. 돌아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학습해 나아갈 때 혹은 다른 경험을 겪게 될 때 전에 겪었던 성공 방정식을 너무 따르지 말라. 학습 태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부 사다리 걷어차기는 적극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원래 문과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다른 타 대학,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문과로서. 근데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홍익대학교에 오게 되었고요. 이 홍익대학교에 오게 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수강하기 위해서 졸업 요건에 대학 수학 1, 2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렇게 컴퓨터공학과에 왔을 때 제가 개발을 하다가 해킹으로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이 너무 길어져서 에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발을 담궈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행동력이 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면 전환점들이 좀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때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용기와 행동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기에 좀 말씀드리고자 가져왔는데요. 용기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원하는 목표나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면 안고서도 나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행동력이랑 신중함이랑은 약간 반비례 관계에 살짝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과하게 신중했는데 가끔은 너무 고민만 하고 싶을 때는 그 신중함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순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대학 수학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1학년 때 EBS 강의를 병행을 했었고 뭐 사설 강의 교재도 하나 구해서 문제를 풀면서 따라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크게 어렵지 않구나,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구나 컴퓨터공학과는, 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습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열정이라는 것이 무언가 시작하는데 발화점이 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은 굉장히 스파크 같은 거라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백들을 습관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꿈이 있고 원하는 목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요.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지금 습관화한 행동들이 있고요. 지금 루틴처럼 매일 하는 행동들이 있고 지금 막 습관화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해왔는데 이만큼 성장했네? 라는 경험들을 몇 번 하면서 더더욱 습관이 강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식이랑 무언가를 배워나갈 때마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항상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은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복잡한 것이 저는 어려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단순한 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매일매일 운동하기, 매일매일 3시간 이상씩 해킹 공부하기, 혹은 코딩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쉽지 행동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단순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잠깐 접어두고 차근차근 경험, 지식의 점들을 찍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고요. 통합적 지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 많은 지식들의 활용성을 찾게 되고 많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더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유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불안하고 누군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되게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현실에 충실해 나가면 금방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질의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질문사항이나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연락 주신다면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